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객관식 오지로 항목과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보거나 35문제. 근데 객관식 오지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무엇을 찾으시오 이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 거를 객관식이라 그러지요.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목 수는 어떻게 되고 출제 문항 수는 어떻게 되고 과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니까 과목이 5과목이죠. 그런데 이 과목에 따라 출제 문항 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중보건학 35문제, 환경위생학 50문제, 식품위생학 40문제, 위생곤충학 30문제, 위생관계 법령에서 25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때 그 구성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 우리 왜 법제처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만드는 그 법들 중에서 위생과 관계된 그 법들을 구성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위생관계 법령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너무 길다 보니까 감염병 예방법 이렇게도 약자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먹는물 관리법,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몇 과목이 하나가 우리가 돼서 몇 개의 법이 한 과목으로 뭉쳐진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랬는데 여기 또 뭐라고 그래요? 법 및 뭐가 된 그 하위 법령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딸린 법이라는 거예요. 공중위생관리법 하게 되면 이 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에 들어가면 공중위생관리법 치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설명 못하겠으면 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줄까 싶다가 짧게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거기 위생관계 법령 가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 하위 법령이라는 건 여기 있는 6가지 법 외에 거기에 딸린 우리가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별표까지. 그럼 아까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 하게 되면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는 또 별표가 있어요. 어떤 기준치 같은 거 이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위생관리법, 식품위생 우리가 관리법 시행령, 식품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별표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폐기물 하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따가 이제 또 우리가 법령 얘기하고 우리가 수업 진행 방법 할 때도 중복된다는 말을 많이 할 건데 그럼 이게 이제 법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에서 1번부터 4번째, 5번째까지 있는 거에 비슷한 글자들이 있지 않아요? 있죠?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떤 거냐 그러면 환경위생학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50문제 그랬잖아요. 근데 환경위생학에 들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도 들어가고 우리 인간들한테 우리가 피해를 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위생학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는 거냐? 중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수도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학이 있죠. 여기엔 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식품위생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출제 문항수가 5과목 중에서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중복되는 것들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범위가 넓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법령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1번부터 여기 우리가 위생곤충학만 빼고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환경위생학 50문제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폐기물법과 하수도법에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폐기물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따 이제 문항수를 또 얘기를 할 건데 아니 수업 진행하면서 할 건데 우리가 뭐 중복이 되게 돼요. 법령에 들어가서 내기도 하고 환경위생학이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은 공중보건학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1급 감염병이 어떤 것이고 2급 감염병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공중보건학에서도 나고 그 다음에 위생관계법령에서 난다는 거죠. 그럼 이 5과목이 우리가 필기 과목이에요.
그럼 이제 이따가 시험은 어떻게 볼 것인가는 책에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볼 것이고, 그래서 필기 과목은 5과목이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가 돼서 하나의 필기 과목이다, 위생사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는 것이 실기시험이에요. 그럼 본인들이 어느 우리가 과를 전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본다든지 또는 의사들 같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기가 합격되고 나면 실기를 뭐가 돼요? 우리가 한 번 볼 수 있고 또 2번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목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위생사는 아니에요. 이게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는데 필기시험 오전에 보고 그다음에 바로 한 30분 1시간 쉬고 나서 실기시험을 봐요. 그럼 이게 실기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이것도 객관식 오지예요. 객관식 오지인데 40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환경위생학에는 먹는 물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먹는 물이 들어가니까 또 환경위생학에 필기에도 먹는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기에도 들어가고 이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을 합쳐서 우리가 보게 되면 3과목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과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과목에 우리가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을 합쳐서 우리가 40문제를 뽑아요. 40문제를 뽑는데 이것은 그림 위주로 나요. 그럼 그림 위주로 나는데 그림을 내다 보니까 이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필기에 냈던 그 문제를 실기에 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그림으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내더니 요즘은 실기가 작년에 했던 걸 올해 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필기 시험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실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수업 진행 방법에서 수업하는 그 강의 시간도 필기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실기는 몇 시간 차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실기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보는 시험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구분돼서 그날 다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합격자 결정은 이제 오늘 이따가 이제 그 책에 있잖아요. 8시 반부터 입실하시오. 그리고 9시부터 이제 땡 치면 시험에 들어갈 때 필기시험 다 이제 지금 5가지 한 걸 보고 나서 한 10분이나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30분 쉬고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실기시험 본다는 거죠. 그럼 합격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합격자 기준이라는 이 말들은 어디에도 또 있는 거냐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7, 8년 전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흡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용사, 이용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숙박업 이런 것들이 주였었어요. 그런데 위생사가 하는 일이라든지 위생사 출제 기준이라든지 위생사 합격자 기준 이런 법률이 위생관계 법률에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포함시켰어요. 그럼 이거에 들어간 것이 합격자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합격자 기준이고 이런 것도 시험에 냈었어요. 출제 항목이 위생사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났었는데 이 법에 따라서 이 합격자 결정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제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필기시험의 5과목이죠. 5과목을 평균 내서 본인들이 국어, 영어, 수학 쭉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평균 내죠. 평균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필기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된다는 거죠. 60점 이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니까 딱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 그거예요. 국가고시는 100점 맞아도 자격증 나오고 60점 맞아도 자격증 나오는데 가장 현명한 사람이 60점 맞으려고 하다가 간드랑간드랑 하면 잘못되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 한 65점이나 아니면 60점 딱 맞고 합격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왜?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사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보는 자격증은 실제 현장 가서 써먹기는 너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실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부 여기서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체제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그럼 자격증이 뭔 필요 있느냐? 자격증을 딴 사람과 안 딴 사람은 나중에 현장에 투입시켰을 때 적응하는 방법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자격증을 딴 사람은 이론으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엎는다. 그것처럼 자격증 따느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을 시키게 되면 바로 습득을 해요.
근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설명해 줄 때 한 번 30분이면 현장 업무를 금방 파악하는데,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한 달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현장 가서 바로 우리가 습득을 못하니까 60점 딱 맞고 합격하는 게 좋은데, 그게 위험하게 되면 조금 더 맞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 기를 쓸 필요도 없어요.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는 딱 6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기에는 평균 60점을 맞으면 되지만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평균 60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중보건학 35문제를 100점 만점으로 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거가 일명 거기 각 과목 40점 이상 맞고 평균 60점이다. 이 의미는 과목 5가지 중에서 평균을 내서 60점을 맞으면 필기가 합격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필기가 평균이 80이에요. 80점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랬는데 하나가 암기 과목, 법규 같은 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5점이 나왔다. 35점이 나왔으면 35점이 나왔고 평균은 우리가 90이 될 일은 없겠네. 평균은 80이고 하나 과목이 위생관계 법령 같은 건 외우면 100점을 맞을 수 있지만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법이니까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지 않으면 우리가 과락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80점이 평균 나왔는데 그러면 합격이잖아요. 필기에. 그랬는데 위생관계 법령이 예를 들어서 35점이 나왔다 그러면 평균 80점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가 우리가 과락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40점 이상 맞으라는 건 필기에는 과락이 있다는 그 뜻이죠. 과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많이 들어봤죠. 국가에서 보는 자격증에는 과락 과목이 있다. 이 의미는 40점 이상 맞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39점을 맞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평균이 90점이라도 그 과목 중에서 39점짜리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평균이 높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점을 딱 맞았어. 그랬는데